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중국 내에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 이 12명이 남한 내에 국정원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재판. 중단됐다는 소식 접하셨죠?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최희준 변호사 인터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 이 여성들이 안 나가겠다고 말했다라고 국정원은 주장합니다. 국정원들은 이들이 전원 자의에 의해서 탈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재판은 국정원을 못 믿어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이런 국정원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국정원 말을 믿어야지. 할 수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을 옹호하는 여당, 수구언론, 또 보수단체, 이런 연합군들이 가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 그제 어제에 이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맹폭을 가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소개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8면입니다. 민변, 탈북 12인의 심리가 불리해지자 재판부 바꿔달라. 민변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뉘앙스지요. 밑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당,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려는 민변은 북한 변호사냐.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입장 표명 없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탈북자 법정 세우려는 민변은 북한 변호사냐. 이런 여당의 입장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탈북자들 벌 주자고 재판하는 겁니까? 탈북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재판하자는 겁니까? 억지를 펴고 있어요. 한편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는 탈북한 객원 기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민변의 잔인한 탈북자 인권 쇼라는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는 대놓고 국정원 편을 서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기사로서 국정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종업원들 건강해 보이고 표정 밝아. 이런 제목의 기사 오늘 12면에 실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봉사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있다 나온 탈북자로부터 종업원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표정이 굉장히 밝았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여종업원을 몇 차례 접견한 바 있는 박영식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지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한다. 이런 입장이란 것입니다. 또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말이겠죠. 종업원들은 신분이 노출될까 봐 여전히 불안해한다. 이들의 신분을 깐 주체가 누굽니까? 국정원 아닌가요? 민변이 괜히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귀순자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뉘앙스를 잔뜩 담은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루한 언론들 속에서 파묻혀 삽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트.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판사도 문제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심리를 종료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청구인 쪽인 민변 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을 텐데 판사는 수용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종업원들이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소환 명령 또는 이를 위한 영장 발부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종업원 등 13명을 통일부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했단 말이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입니다. 예전에 합동신문센터로 불리던 곳이었죠. 자, 여기에 있다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에 보내집니다. 하나원에 보낸다 하면 이제 탈북자들이 민간인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가기 일보 직전의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이 13명 계속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탈북 경위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니까 이들을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니, 이 13명이 모두 자유대안의 품에 안기고 싶다 해서 귀순했다면은 아니 왜 하나원에 못 보냅니까? 정부의 이런 태도가 더 의심을 갖게 하지요. 2011년에 탈북한 김리연희 씨,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서너 명이 한 방을 쓰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하나원과는 달리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옛 합동신문센터 같은 경우 모두 독방이다. 독방이라서 탈북자들끼리도 얘기하지 못한다. 센터에 계속 두겠다고 하는 것은 종업원들이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김리연희 씨는 이어서 북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 즉 제3국을 거치지 않고 1박 2일 만에 한국에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대부분의 탈북자 가족들은 북한에서 무사히 잘 지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리연희 씨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탈북한 상황에서 나는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인물이죠. 간첩이 아니면서 말입니다. 네, 그동안 이 합동신문센터,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수많은 간첩들을 양산해낸, 가짜 간첩들을 양산해낸 범죄 집단 국정원에게 이 일 못 맡깁니다. 법원이 나서서 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엔 또 뻥이 된 영남권 신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입지 선정 용역사인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의 말 중에 이 부분을 경향신문이 주목했습니다. 시나리오 A, B, C가 있었다. 그중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는 마지막 평가 항목인 위기와 신뢰성 중에서 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었다. 약 7% 비중으로 감안됐다.
네, 7% 정도는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말로 경향신문은 풀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지요. 신공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가 백지화 결정과 이유를 밝혔고 이틀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영남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영남권 친박계 의원들은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도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제. 자, 그렇다면은 김해공항 확장이 답일까? 이해 당사자이긴 합니다만은 부산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이대우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확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사 활주로 확장으로 안전성을 높인다 해도 주택가 소음 문제가 남아서 24시간 공항 운영은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에다가 초속 10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일부 항공기 이착륙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김해공항 확장은 그동안 인천공항 세력과 수도권 언론들이 동남권 신공항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틈만 나면 펴왔던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좁은 나라에 허브 공항이 뭐하러 둘씩이나 필요하느냐. 이런 식의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시각이라는 질타입니다. 수구 보수 언론은 사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나팔 불어 왔는데요. 한국일보는 김해공항 주변 주민의 입장을 전하면서 비판론에 가세했습니다.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평생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은 더 커질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란 건데요. 활주로를 늘린다고 해도 항공기 수요는 미미해서 김해공항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해공항 확장론이 2번이나 정부 검토 결과 무의미하다고 판정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환균입니다. 공정 언론을 세우려는 이건 언론 노동자들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공정 언론을 주장하다가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도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정 언론 바로 세우기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정 언론 다시 시작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공정 언론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공정 언론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중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사실상 3개월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1년 6개월 동안의 특조위 활동을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측이 과연 수용할까요?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해양수산부가 6월 30일부터는 파견 공무원, 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활동 기간이 끝났으니 특조위 직원을 92명에서 72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조사, 이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년 넘게 수중에 잠겨있던 선체 내부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수습자 수습, 선체 조사 등을 위해서 정리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이 지연되면서 선체 인양이 8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 작업에 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체 조사는 올해 말쯤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런 방안은 아무 의미 없는 생색내기인 셈이네요. 여기서 잠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김관홍 잠수사 가족에게 사랑의 뜻을 전하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농협 356-0661-7708-03 다시 농협 356-0661-7708-03 예금주는 김혜연님입니다.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국민의당에 기존 홍보팀이 있긴 하지만 아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듯함. 브랜드 호텔에서 따로 꾸리는 게 좋겠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 3월 21일 광고대 행사인 세미콜론 김모 대표에게 보낸 회의 내용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적힌 내용입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인 브랜드 호텔에 국민의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팀을 별도로 꾸리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내용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받고는 자기는 브랜드 호텔과 무관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관한 게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하겠습니다.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밝힌 점과 관련한 한겨레 사설 요약해 보겠습니다. 검찰 주장과 달리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가 그동안 성공하지 않았다면 몇 년째 굵직한 사건들을 싹쓸이하면서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맡은 사건이 관행과 달리 혹은 누가 봐도 봐주기였기 때문에 사건이 계속 몰렸을 것이다. 정은호 사건도 실패하지 않았다.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규모가 정은호 씨처럼 300억대라면 구속 수사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전 현직 검사들의 설명이다. 웬만한 도박 사건에서는 구속 기준이 이보다 훨씬 낮았다. 안팎의 눈 때문에라도 구속은 피할 수 없었다면 로비 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데 있었을 것이다. 정은호 씨가 회사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상습 도박보다 훨씬 형이 무거운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성공한 로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홍만표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게 됐다.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네, 김용민 브리핑 김프로이드 들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홍만표 씨가 검찰에다가 가족은 건들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 같다고 말이죠. 홍만표 씨가 입을 열면 곤혹스러운 건 검찰이지요. 그러니 검찰에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특검이 최선의 답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피의자의 입에서 뭐가 나올지 두려워할 주체는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요구로 해임된 김문기 씨 아시죠? 전 상지대 총장. 이 사람의 상지대 재입성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가 이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지하고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커녕 쟁점 사안에 대한 답변서마저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무변론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패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역시 다툼을 피했는데요. 감사 결과를 근거로 김문기 전 총장 해임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지원마저도 뿌리쳤습니다. 교육부가 도와주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김문기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력하겠다는데 이마저도 뿌리쳤다는 것이죠. 이번 소송으로 김문기 전 총장이 자리를 되찾을 경우 교내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지대 비대위 관계자는 조속히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가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움직일 뜻이 없고 김문기 전 총장 측도 물러날 가능성이 낮아서 상지대 상황은 악화일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호화 출장 및 법인카드 유용 논란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 TV 사장 후임으로 2009년 종편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법 국회 통과 당시 자문기구에 참여했던 문재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기구가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산하로 있었는데요. 자유선진당 추천 몫으로 참여해서 신문방송 겸용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등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골격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 바로 문재환 새 아리랑 TV 사장입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을 정도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를 고뇌 끝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와 지역, 미래의 세대가 질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세대 이것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면은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나는 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사과 회견까지 해서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욕먹어가면서 신공항 사업 백지화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적자가 날 게 뻔하다, 쉽게 말해서 돈 안 된다 이런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편익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1이 넘어야지 되는 건데 이명박 정부가 따져보니까 이게 밀양은요
0.73, 가덕도는 0.7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100원 넣으면요 73원 아니면 70원밖에 못 버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차기를 노리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요 같은 여당 소속이면서도요 아주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유감스럽다는 비판입니다. 정부나 또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신공항 부분을 공약으로 내것일 건지. 하여튼 제 입장은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2012년에 대선이 있던 해가 시작되자마자 이거를 거의 공약화하기에 이르는데 뭐라고 했느냐, 입장을 이거 다시 시작해야지 될 일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시는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이 2016년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 시작된 이 신공항 문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분명히 김해공항이 꽉 차 새 공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김해공항이 2016년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 시작된 이 신공항 문제, 저와 새누리당 부산 시민 여러분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더 열심히 부산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 제가 정치를 마감하는 날까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올해 나온 각종 방송 뉴스 보도도 김해공항은 포화 상태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 지난 2011년 한 차례 무산됐던 신공항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된 이유는 김해국제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590만 명을 넘어서 수용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2025년이면 1,0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발적인 이용객 증가로 공간이 부족해 몸살을 앓는 김해공항 국제선이 일부 확장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인원이 630만 명으로 늘지만 이 숫자는 올해 바로 넘어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확장만으로는 이용객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3년이면 이용객 1,700만 명이 돼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해공항이 확장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게다가 김해공항이 타당하다고 밝힌 프랑스 용역도 김해공항이 꽉 찼다는 점을 확인.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1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김해공항은 2015에서 2030년 항공 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수요 조사 결과 장내 항공 수요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정부의 선택은 김해공항 확장이었습니다.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나 또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뿐이었죠. 이젠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렇게 삐걱대며 세상은 돌아가요. 삐걱 돌아가는 세상. 삐걱 돌아가는 세상. 삐걱 돌아가는 세상. 힘없는 사람은 알아. 구대선 한겨레 영남팀 기자의 칼럼 신공항은 또 도래한다. 그 일부를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공항 건설을 놓고 대구와 부산 두 도시가 사생결단을 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의아해한다. 대구와 부산이 대립해온 언저리에는 위천공단 등으로 생긴 TK와 PK의 해묵은 갈등이 존재한다. 1995년 대구에서 달성군 낙동강변에 10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공단 조성을 요구하면서 위천공단 사태는 시작됐다. 부산에서 낙동강 수질 오염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위천공단은 무산됐다. 하지만 PK 출신 김영삼 정부가 부산 편을 들었다고 확신한 TK는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처절하게 응징했다. 대구 시내 전체 국회의원 13자리 중에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생정당 자민련에 8석을 몰아주면서 YS의 신한국당에는 2석만 허용했다. 나머지 3석은 무소속에게 돌아갔다. 위천공단은 지역 대립을 빚는 국책사업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례를 남기고 수면 밑으로 잠복해 있다. 영남권 신공항 싸움은 22여 년 전 이 위천공단과 꼭 닮았다. 양쪽이 사활을 건 치킨 게임을 벌인 점에서 보면 판박이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대구는 모두 김해공항 확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김해공항은 곧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확장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 방안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지역 대립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묻어난다. 지역 주민들은 신공항 백지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영남권 신공항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